그림처럼 두 개의 블럭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블럭 같은 경우에는 벽에 고정되어서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고, 아래에 있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벽에 고정된 줄의 장력과 또 아래에 있는 블럭의 가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또 그 힘에 의해서 가속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식은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뉴턴의 제2법칙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 우선 알짜 힘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물체에 대해서 알짜 힘, 각 물체가 받는 힘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블럭과 아래 있는 블럭을 각각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위에 있는 블럭을 질량이 M, 또 아래 있는 블럭을 대문자 M으로 각각 질량을 표시한 다음에 힘을 표시해 볼 텐데, 제일 먼저 표시해 볼 힘이 중력이 되겠죠? 자, 두 물체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각각 중력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해 볼 힘은 우선 아래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면에 맞닿아 있죠? 이 면이 받쳐주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수직항력은 N으로 나타내고 또 라지 M이 물체의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위에 있는 물체는 지금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장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있는 물체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줄이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형태죠. 따라서 장력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줄에 매달려 있기도 하지만 아래에 있는 물체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에 있는 물체를 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즉, 면에 의해서 받쳐주는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위에 있는 물체도 수직항력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직항력을 n m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힘을 생각해 볼 거냐면 지금 수직항력을 표시했는데요. 이 수직항력 위에 있는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은 아래에 있는 라지 m인 물체가 위에 있는 스몰 m인 물체를 받쳐주는 힘입니다. 또는 라지 m인 아래 물체가 위에 물체를 미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체 두 개가 있을 때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물체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 힘이 존재합니다. 즉,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에 있는 물체를 밀게 되면 반대로 위에 있는 물체는 아래에 있는 물체를 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물체를 누르는 힘을 아래 물체에 표시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물체를 밀었으니까 다음과 같은 아래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이 힘은 위에 표시했던 수직항력의 반작용 힘이죠. 따라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로 친 이 두 개의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이런 종류의 힘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힘이냐면 블럭과 블럭 사이에는 지금 마찰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마찰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블럭과 블럭 사이에 마찰이 있고 또 바닥과 블럭 사이에도 마찰이 존재합니다. 자, 이 마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 먼저 바닥과 물체 사이의 마찰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그림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자,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겁니다. 또 이 마찰력은 바닥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두 블럭 사이에도 마찰이 존재합니다. 위에 있는 블럭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바닥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블럭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위에 있는 물체가 받는 마찰력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래에 있는 블럭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위에 있는 물체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본인 자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마찰력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 마찰력도 이 마찰력이 작용하는 접촉면과의 작용 반작용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물체와 위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존재합니다. 수직 항력처럼. 자, 따라서 위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마찰력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물체도 마찰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향은 반대, 즉 위에 물체에 표시한 것과 방향은 반대면서 그다음에 크기는 같은 힘의 마찰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마찰력을 표시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경우에는 왜 작용, 반작용 힘을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이 경우에는 마찰력에 만약 마찰력에 반작용 힘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될 수 있을까요? 자, 바닥과의 마찰력이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이 힘에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표시한다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바닥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닥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표시하는 이 힘이 굳이 이 두 물체에 표현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수직 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물체는 수직 항력을 받는데요. 이 수직 항력, 아래 물체가 받는 수직 항력에 대한 반작용 힘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바닥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바닥은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 있는 물체에 표시된 수직항력과 마찰력에 대해서만 아래 물체에 그 반작용 힘을 잘 고려해서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힘을 정리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방향, X축, Y축 방향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물체와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각각 운동 방정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물체에 대한 X 성분의 R자 힘을 모두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마찰력이 있을 거고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마찰력, 그 다음에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장력을 표시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오른쪽은 0이 되겠네요.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고 또 Y축 방향으로의 힘도 적어볼까요? 자, Y축 방향으로의 힘을 모두 표현을 해보면 먼저 수직항력 있겠네요. 자, 수직항력 쓰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중력을 표현해보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오른쪽 항은 가속도가 0이므로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을 완성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적어 볼 건데요. 먼저 x 방향으로 R자 힘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힘 F를 쓸 수 있을 거고 이제 부호로서 방향을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찰력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그럼 방향은 전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K 이렇게 나타나고 또 바닥과의 마찰도 있죠. FK 바닥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의 힘은 모두 적었고 질량이 라지 M, 가속도가 A니까 M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식을
마이너스 fk라는 이 벡터를 쓸 때 그대로 마이너스 fk 이렇게 써줬는데요. 벡터 표현을 할 때는 위에 있는 물체에 해당되는 이 마찰력 fk랑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 식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죠. 이때 fk라는 이 기호에 해당되는 물리량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왼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y축 방향으로의 힘도 써볼까요? FY는 우선 수직항력이 있으니까 N 라지 M 표현해보고, 또 중력 mg, 수직항력이 하나 더 있죠? 자, 이 경우도 아래 방향을 의미하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는 벡터의 크기가 N 스몰 m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0이므로 이렇게 해서 4개의 운동 방정식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각 물리량을 계산해 보면 되겠는데요. 식 1과 2를 이용해서 A번에서 묻고 있는 장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력은 1번 식에 의해서 FK와 같은데, 이때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죠. 자, 이 운동 마찰력의 수직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수직 항력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식 2를 활용해 보면 식 2에서 수직 항력은 m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장력은 μk mg가 됩니다. 운동 마찰 계수는 문제에서 0.2라고 했고, 또 질량이 5kg, 중력 가속도가 10, 따라서 장력의 크기는 10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B번 문제는 블록 M의 가속도를 묻고 있는데요. 자, 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식 3번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식 3번에 의하면 가속도는 라지 n분의 f 마이너스 뮤 k 수직 항력인데 이미 계산했으니까 뮤 k mg 이렇게 대입해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닥과의 마찰력이죠. 자, 바닥과의 마찰력은 뮤 k 곱하기 n 라지 m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닥과의 마찰력은 아래에 있는 물체가 받는 바닥과 사이에서의 받는 마찰력이기 때문에 바닥에 의해서 생기는 수직항력을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지금 운동 마찰 계수는 바닥과 물체 그리고 아래 물체와 위 물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같은 μk를 썼던 거고, 수직항력을 곱해줄 때는 바닥과의 마찰의 경우에는 바닥과 생기는 수직항력 n 라지 m을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또 여기서 식 4에 의해 n 라지 m 수직항력을 계산해 볼 수 있죠. 수직항력은 mg 라지 mg 플러스 스몰 n m인데, 여기서 스몰 n m은 mg로 이외에서 이미 계산을 했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n분의 f 마이너스 뮤 k 스몰 mg 마이너스 뮤 k, 다음에 수직항력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라지 n분의 f 마이너스 뮤 kg로 좀 묶어볼까요? 자, 묶어보면 마이너스를 빼서 묶었으니까 m 플러스 2 스몰 m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각각의 물리량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라지 F 즉 외력 수평력이 45N으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 질량과 마찰 계수를 넣어주면 가속도의 크기는 0.5m/s 제곱,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